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내가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때 사지 못했을까? 그리고 대출의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시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시점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주택을 또는 아파트를 구입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청약이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얘기를 듣고 이제 청약이 당첨됐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후에 이렇게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분양을 받고 청약 당첨이 돼서 계약을 했으면은 두 배나 세 배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이 주변의 지인분들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청약에 당첨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변의 말을 듣고 또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최대의 피해를 본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내가 몰라서 주택을 사지 못했다면 그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기회를 만회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청약 당첨이 됐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했던 분들이나 또는 내가 주택을 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주변 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주택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사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러한 조언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신 분들도 아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최대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 주변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요, 실패한 사람이 있죠. 이 성공과 실패는 내가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기준은 뭐냐면 남들이 다 봤을 때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느꼈을 때 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공했구나, 이렇게 두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돈으로 본다면 1조 원, 1000조를 번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돈을 번 게 합법적인 게 아니라 불법적인 거를 통해 가지고 올바르지 않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면은 본인 스스로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아, 나는 성공했어 라고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아니 1조가 있으면 뭐해? 1000조가 있으면 뭐해? 저 사람은 불법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잖아. 그럼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본인은 돈 많이 벌었다고 좋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남들조차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삶은 이제 성공한 삶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과 실패를 한 삶, 내가 만약에 느꼈을 때 성공한 삶일 수도 있고 실패한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느꼈을 때는 성공했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돈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내 집도 없기 때문에 좀 불행할 것 같다, 실패한 삶 같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실패한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느꼈을 때 아, 내가 성공했구나 라고 느끼는 진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봤을 때도 아, 저 사람은 진짜 성공했어, 저 사람은 마인드도 좋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리고 가족도 잘 행복하게 화목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주변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조언을 얻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앞서서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주변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친구나 형이나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내가 아는 윗사람들 또는 직장 상사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주택을 사지 말아라,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더 떨어질 거니까 나중에 사는 게 좋을 거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성공한 사람인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조언을 구한다면 과연 그 조언을 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를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나의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지금 이 너무나 대출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레버리지도 굉장히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직장 생활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과연 맞는지 조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한 그분이 과연 내 집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부동산으로 부를 이뤘는지 그리고 부동산의 견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패와 경험 속에서 그래도 성공을 한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냐면 내 부모 또는 내 친구, 내 친한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청약이 당첨이 되신 분들 중에 지금 댓글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기회를 많이 놓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조언을 구한 그런 분들, 청약 당첨이 됐는데 이 청약에 계약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분들은 반드시 부동산의 자산을 많이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부동산을 통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가 극히 적은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중한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에 계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 조언을 했을 거고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아마 조언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청약을 관심을 가져라.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지 않을래?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부동산 조정 장세에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중개업소 몇 군데 한번 돌아다녀 보는 게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분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90% 이상인 분들일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실제로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부동산에 왜 실패를 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왜 돈을 못 벌었는지 그러한 오랜 자기만의 생각들을 정립하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 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사지 못했던 그런 시기들, 과정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후회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후회는 하는 것이 좋아요. 왜? 본인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고 그릇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그런 삶을 복기를 해보면서 지나간 것들을 이제 만회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내가 10년 살 거다, 20년 살 거다, 30년 살 거다, 앞으로 살 날이 있는데 앞으로의 삶은 지금보다는 더 풍요로운 삶, 그리고 더 행복한 삶, 그리고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후회됐던 삶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 내 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런 마인드셋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들을 찍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무주택자 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주택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질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무주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보다 1주택이 되고 2주택이 되고 자산을 늘려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 분들은 부동산을 많이 사서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이 안전자산이니까 부동산이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 지방에 땅을 사 놓으면 그 지방은 내 손자, 손녀한테 언젠가는 많은 자산의 상승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에는 이 토지가 개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기 멀리 지방에 사는 이 토지가 누구한테 가서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느냐?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손자나 손녀 먼 미래의 시간을 확보했을 때는 내 손자나 손녀들까지 만약에 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면서 내가 수익을 남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먼 미래 후손들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자산의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자산이면서 이 자산을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화폐의 가치를 계속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서 모으는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고 뭐 3주택이 되고, 그리고 비주택들을 모아가고 토지를 사고 상가를 사고, 이렇게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거나 자산의 규모를 늘리는 분들은 나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부동산의 안전자산들을 모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부자가 되고 자산가들이 됐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난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부동산의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쌌습니까? 물론 지금은 바닥이었다고 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것도 내가 감내하지 못할 만큼의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 두 개씩 실행하신 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부동산으로 흘려보내준 거예요. 안전자산으로 흘려보내준 거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수익률은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보다는 이 주식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똑같이 투자를 했을 때는. 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벼락거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현재 자산의 가치로 인해 가지고 양극화가 지금 대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부자가 됐어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많은 분들 물어보면은 어떤 대답을 하냐면, 내가 주택 하나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뭐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거 팔아서 다른 데 가도 다 똑같은데 라고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역으로 그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1주택자가 아니라 주택을 만약에 안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의 포지션이라고 하더라도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걸 하겠습니까? 당연히 1주택자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주택 가격이 10억, 20억 됐는데 내가 깔고 앉아 있긴 하지만 주택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다만 겸손할 뿐이에요. 겸손할 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주택을 팔아가지고 내가 딴 데 갈 수 없으니까 자기는 이 주택 가격이 10억이 되고 20억이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 깊은 속내로 들어가면은 떨어진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죠. 훨씬 즐거워하고 훨씬 삶의 안정을,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 하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만큼의 부자가 됐고요. 두 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 개만큼의 부자가 됐습니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도 큰 부자가 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2012년도, 13년도에 그 바닥기를 지나고 나서 부동산 대세 상승기가 온 작년까지 시장을 본다면 부동산을 몇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큰 부자까지,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부자까지는 됐습니다. 결론은 중요한 거는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안전자산을 내가 확보하고 있었느냐, 확보하고 있지 않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분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부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그리고 부동산을 더 신뢰하게 되면서 부동산에 더욱더 투자를 하거나 내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선택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재테크로 부동산들을 하나 두 개씩 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경험들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다만 지금도 여전히 주택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계속 저울질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분들은 주택을 결국에는 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자산을 일구신 분들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조금 기다릴 수 있어요. 여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부동산이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주택들을 살 수 있고 부동산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더 주고 이 부동산들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무주택자의 분들은 어떤 기준이냐면,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정말 부동산을 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만약에 지금 이제 조정기라고 하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상승되고 월세라든가 전세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가격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보다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가정하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주택을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대출도 나오지 않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20년 후, 10년 후, 5년 후에 본다면 지금이 어쩌면 주택을 살 때 가장 저점의 가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일부 조정이 돼야 되고 가격이 더 빠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급 물량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도 상당히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토지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32조가 이제 올해 풀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고 부동산의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들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기적인 타이밍을 계속 잡으려고 하면은 내 집 마련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의 전문가들을 보면은 부동산 자산을 많이 늘리고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떨어지고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개연성이 많다는 거예요. 즉 실패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물론 지금 무분별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주택을 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는 부동산에서 성공한 사람 또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결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결혼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한테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 물론 좋은 것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언을 구한다 그러면 반드시 주변에 부동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주변에 있는 많은 유튜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저 사람은 성공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데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런 직장 상사가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또는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기회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비싸지만은 용기 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집도 없는 친구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내 부모님이지만 인생의 좋은 방향을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은 내 부모님이 부동산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의 조언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신다면은 부모나 형제나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장 상사 아무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손을 내밀고 물어보세요. 지금 이 타이밍에서 내가 부동산을 사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조금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가 그래도 부동산에 조금 조정기고 하니까 네가 원하는 주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부동산을 몇 군데 돌아보고 네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맞춰가지고 살 수 있는 주택이 있으면 지금 한번 과감히 도전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그 분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언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벼락거지가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부동산으로 보내면 그래도 안전 자산에 내 돈을 흘려보내고 홀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점적인 타이밍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자산을 부동산으로 이동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부모님이나 친구나 형제나 자매나 직장 상사나 이런 분들 중에 내 부모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부동산으로 성공을 했다면,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 상사들 중에 또는 직장 후임들 중에 부동산으로 무언가를 성공한 것을 이룬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손을 내밀고 조언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현 시점의 조언들을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조언이 가장 정확한 팩트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올랐고 조정받는 시기니까 좀 기다려보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지금 이렇게 조금 조정이 오는 시점에 네가 원하는 부동산들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 내가 봤을 때는 타이밍인 것 같다 라는 두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이 됐는데도 야, 너무 비싼데 지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부동산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축이라도 살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타이밍에 사면 어떨까?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야, 지금 너무나 많이 올랐어. 반은 떨어져야지. 반 가격은 떨어져야지. 그때 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부동산으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시장에서 많이 혼동될 거예요. 양극화는 더욱더 격차는 커져가고, 그리고 부동산 상승과 하락이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조정이 왔는데 더 조정이 될지, 또 하락이 될지, 대폭락이 될지, 또 상승이 될지, 이렇게 기로에 된 타이밍 속에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 조언을 내가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인지를 한번 꼭 되짚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귀중한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시면 내가 거기에 판단과 선택을 믹스시키면 내가 그래도 후회하는 부분들이 아마 적을 겁니다. 아까처럼 내가 청약에 당첨됐는데도 포기하고 분양가 대비 2배, 3배 오른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그런 분들은 피가 거꾸로 솟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청약 당첨됐는데도 계약하지 말라고 한 그 사람이 죽도록 아마 미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지금 조언들을 많이 구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가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주변에 부동산에 성공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조언들, 지금 당장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사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